이번 쓰겠다고 생각하면 내가 가겠다면 되는 거 아닙니까? 730 의미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네. 또 새정치민주연합에게도 사활이 걸린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6.4 선거에서 분명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른바 문창극 사태는 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서 경고 신호를 분명하게 읽었다면 이런 인사 참극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문창극 총리 후보는 공직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 시간이 언제냐 하는 문제지 이미 이 문창극 후보자는 공직 수행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제 결론이고 또 총리는 국익을 대표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총리 자체가 국익에 해가 된다면 이것을 밀어붙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문창극 사태는 어디까지 와버렸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문창극과 다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단계까지 와버린 겁니다. 저는 만일 문창극 그 총리 후보자와 박근혜 대통령이 만일 같은 사람이다 이런 오해를 받게 된다면 국정 운영에도 치명적인 지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문창극 후보자가 결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확한 지적인 것 같은데요. 여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발언의 문제도 있고 또 뭐 대학원 뭐 문제도 있고 군복무 하다가 대학원 담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그 발언 특히 이제 그 발언한 것 중에 우리 의장님의 마음을 야 이건 아니다 이 발언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큰 게 뭡니까? 일제 식민 지배와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한 것은 저는 이런 게 연상됐습니다. 일본 식민 지배의 마지막 총독 이름 아시죠? 아베 노부유키입니다. 네. 지금의 아베 총리의 할아버지예요. 네. 이 사람이 조선 마지막 총독이었거든요. 네. 이 사람이 한국을 떠나면서 남긴 얘기가 유명합니다. 나 다시 돌아. 아베 노부유키는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우리는 조선인에게 식민사관을 심어놓았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이간질할 것이고 노예의 삶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만일 문창극 총리를 밀어붙이면 그것은 아베 노부유키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떠나면서 한 얘기 다시 한번 해주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진짜 다시 한번 이거는 가슴에 와 닿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외워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주겠어요? 네. 떠나면서 나 네.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 나 아베 노부유키는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반드시 다시 돌아. 우리는 조선인들에게 식민사관을 씹어놓았다. 네.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싸울 것이고 노예적인 삶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가슴이 너무 막 저립니다. 아파서. 식민사관은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그걸 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대가를 치렀습니까? 그런데 다시 이게 허물어져 버린 겁니다. 네. 저는 그래서 문창극 후보자가 공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한마디만 덧붙이면 이런 분을 어디 가서 찾아내기도 힘들어요, 사실. 찾아내기 힘든 분을 찾아냈네요. 박근혜 정부가요. 그런 점에서 네. 인사검증 시스템을 책임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아까 노부유키가 떠나면서 아베 노부유키가 지금 아베 총리의 수상의 총리의 할아버지가 떠나면서 식민사관을 나는 한국에 다 심어놨다. 식민사관이 골자가 두 가지입니다. 제가 역사학도입니다. 네네 알고 있습니다. 사학과 서울대 사학과 출신. 국사학과 출신. 네, 국사학과 출신이죠. 네. 그게 하나가 정체성론이고 네. 하나가 타율성 이론입니다. 네. 한국 사람은 자율적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열등한 민족이다. 그리고 조선의 역사 500년은 그냥 머물러서 썩은 역사다. 정체한 역사다. 발전은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2조 500년 뭐 이렇게까지 폄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식민사관을 극복하고자 투쟁해온 지난 50년 우리 이 정체성 회복의 그런 노력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총리 후보자가 정면으로 식민사관과 사대주의와 반공주의가 결합한 신념 우익인데요. 이 신념 우익은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다 종북이거나 종북이거나 아니면 좌파 애국자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자기가 유일한 애국자인데요. 예. 그것은 잘못된 신념인 거지요. 근데요, 저도 그렇고, 우리 의장님도 국회의원도 많이 하시고, 장관도 하시고, 높은 자리 다 하셨지 않습니까? 대통령 후보까지 하셨습니다. 자, 이간질이라는 단어, 노무현가 떠나면서, 아베 노무현가 떠나면서 얘기한 이간질이라는 단어, 여기에는 우리도 정말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 서로 이간질하고, 지금 당내에서도 이간질하고, 뭐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이간질하고 조직에서도 이간질하고 이 이간질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에 그냥 확 닿거든요. 이 시대에 저도 그래서- 또한 이간질을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예. 그래서 이 시대의 네. 과제가 통합이죠. 네. 국민 통합. 그래서 국민 통합하려면 소통. 그런데 지금 문창극 사태는 불통의 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사 선거를 겸허하게 받아들였다면 문창극 후보자 같은 사람을 찾아낼 수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 사람을 잘못 쓴다고 생각해요. 다른 것보다도 참여정부라든지 심지어 이명박 정부 때까지 있었던 인사검증 시스템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지금은 인사위원장, 청와대 비서실장이 다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인방이 다 합니다. 그래서 그거 확실한 겁니까? 네. 인사검증 보좌를 잘 못 받고 있는 거죠. 제가 하는 그렇습니다.